자, 기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116쪽에 있는 예제를 B4부터 H12까지를 복사를 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겠습니다. 구분이 호텔이면서 구분하고 성수기 요금입니다. 자, 구분 C2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성수기 요금 F2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반짝거리고 복사가 됐죠? 얘를 B13에다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복사가 됐죠? ESC 키 누릅니다. 반짝거리는 거 해제하는 거 ESC 키 눌러주고요. 조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호텔이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호텔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냥 글씨 써도 되고 붙여넣는 게 정확히 글씨가 안 틀리겠죠? 이면서 성수기 요금이 25만 이상이니까 여기다 놓고 크거나 같다 25만 하나 둘 셋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분이 호텔이면서 성수기 요금이 25만원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또 조건이 있죠. 모두 다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책에 보면은 자, 9번 클릭하세요. 9번부터 전국 지점 객실수까지네요. 객실수 성수기 요금까지. 자, 어디까지 하냐면요. C2부터 9분부터 성수기 요금까지 드래그를 일단 하세요. C2부터 F2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약률을 클릭하세요. 그 비수기 요금은 빠지는 거예요. 컨트롤 C를 눌러보세요. 지금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이것만 복사를 해야 됩니다. 구분 전국 지점 객실수 성수기 요금 예약률 잘 안되신 분은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약률 클릭하고 컨트롤 C 얘를 B18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B18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나타났죠. 반짝거리는 거 해제하려면 ESC 눌러주고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말씀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계속 진행합니다. 자, 셀 포인터는 데이터베이스에다 놓고 자, 고급 필터니까 데이터 탭을 눌러줘야죠. 데이터 누르고 고급을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반짝거리죠. 조건 범위 클릭하고 여기를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을 해주고 복사 위치 딸깍 찍어서 커서가 반짝거리게 해놓고 여기를 드래그를 해줘야 됩니다. B18부터 쭉 F18까지 예약률까지 드래그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두 개네요. 맞네요. 정답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맞나 안 맞나. 자,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거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은 뭐 해야 돼요? 호텔이면서 성수기 요금이 25만원 이상이죠. 요게 두 개가 모두 다 만족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다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여기 드래그를 해주고 홈 탭을 눌러서 페인트 통에 채우기 없음 그러면 이 색깔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표 서식입니다. 클릭을 해주고 책에 보면은 4번 있네.
보통 스타일의 4번. 4번이 이런 색, 여기는 여기죠? 표 스타일 보통 4. 클릭.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머리끌 줄무늬도 체크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보면 최종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예제 불러오세요. 04번입니다. 정복 02 05-2의 문제 04 이거죠. 그래서 양키 판매 현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하라고 그랬죠. B4부터 H12까지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우클릭 복사. 이걸 어디다 붙여 놓습니까? 제 2작업이죠. 맨 아래 보면 여기 2작업 있죠. 여기 클릭하고 B2에다 놓고 컨트롤 V를 하든지 붙여넣기를 해서 붙여넣기 옵션에서 항상 여기 열 너비 유지를 해줘야 이 열의 너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조건을 보게 되면 고급 필터에서 워머용이거나 그랬으면 구분입니다. 먼저 구분 클릭하고요. 구분하고 상품 입고일입니다. 상품 입고일. 아, 두 개 연속해서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드래그를 하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B14에다 하라고 그랬죠? B14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구분하고 상품 입고일. 그러면 구분이 워머용이거나 그랬어요. 워머용은 여기 따로 있네요.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분이 워머용이거나 그랬으니까 이후 해당일 포함. 자, 상품 입고일은 이거나 했으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크거나 같다. 날짜를 써야 되겠죠. 2020-01-05 엔터. 이렇게 조건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잘 따라서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다음 줄에 이 자리에 클릭을 하고요. 이유니까 이거는 크거나 같다 해주고 2020 01-0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구분이 워머용이거나 상품 입고일이 2020년 1월 5일 이후 크거나 같다 하면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자, 셀 포인터를 데이터베이스 아무 곳에 클릭을 해주고 데이터 탭을 눌러서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목록 범위는 맞았고요. 반짝거리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클릭하고 이 셀 6개를 드래그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B13부터 C15까지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해주고 복사 위치 놓고 아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직 또 안 봤네. 일단 취소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한 것까지는 이게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일단 취소하세요. 근데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책에 보니까 상품명 구분, 상품 입고일, 전월 판매량 이렇게만 되겠습니다. 그 조건에 잘 보시면은 자, 저 따라 하셔요. 어떻게 복사를 하냐면 상품명부터 상품 입고일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자, C2부터 E2까지 여기 상품 입고일까지 드래그를 해서 일단 마우스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전월 판매량을 딸깍 클릭해 줍니다. 컨트롤 C를 눌러보면 이렇게 그죠? 이건 붙어 있는 데이터고 요거 떨어져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B18을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4개만 딱 나왔죠. 반짝거리는 거 해제 ESC 눌러주고요. 그러니까 필드명이 요것만 나타나게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이 작업을 준비를 해 놓고 나서 고급 필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깜빡 잊어먹고 하면 다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아무 곳에 클릭을 해주고 다시 고급으로 들어가면 아까 보세요. 조건 목록 범위만 맞았네요. 조건 범위에 클릭을 하고 다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셀 6개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자 복사 위치 클릭을 해주고 드래그를 해야죠. 상품명부터 쭉 드래그를 해서 전월 판매량까지 반드시 드래그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여기만 콕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4개가 나왔습니다. 레코드 4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세요. 요거나 또는 요거니까 워머용은 무조건 나타나야 되죠. 워머용 그죠? 워머용이 여기서 찾아보면은 3개가 있나 봅니다. 하나 둘 셋 그죠? 그러니까 워머용 3개는 무조건 다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차량용은 왜 나타나느냐 이것 때문에 나타난 거죠. 상품 입고일이 1월 5일 이후 그러니까 포함 그 조건에 보면 포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해당일 포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 조건에 맞기 때문에 차량용 요게 나타난 거죠. 맞았죠? 자 다시 결과가 나온 상태를 드래그를 해주고요. 홈 탭을 눌러서 페인트 통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6번이네요. 표 스타일 보통 6 자 여기 표 서식이 있습니다. 보통이 여기서는 중간으로 표현되는 거죠. 버전에 따라서 이 중간이 보통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6번이면 요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면 자 여기 머리글 행 줄무늬 행 체크하라고 그랬죠. 적용하시오 이렇게 조건이 나온 거는 체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교재에 보면은
자, 다음에는 117쪽입니다. 117쪽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입니다. 그죠? 거기 소스 파일 불러오세요. 출제 유형 01-1 폴더에서 유형 06-01 문제입니다. 자, 파일 불러오세요. 지금 요 보이는, 요 화면에 보이는 이 파일입니다. 파일. C. B서부터 H 12까지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3작업을 클릭을 해서 어디에다가 B2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 그 다음에 3작업 맨 아래 보면은 시트 제3작업 있죠? 3작업에 클릭을 해서 B2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여기 옵션에서 열너비 똑같게 해주고요. 자, 3작업도 마찬가지로 2작업처럼 1작업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3작업을 만들어 놓고 지시사항대로 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면 부분합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2번은 윤곽은 지우시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출력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교재 출력 형태에 보면은 출력 형태를 보면은 뭐를 구했냐면 카테고리. 자, 상품 코드, 상품명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잘 봐야 돼요. 환자식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복지 용구가 나왔고, 보장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 정렬 문제예요. 정렬 문제. 구매자 수를 보게 되면은 제가 결과 나온 거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따 하면서 하죠. 여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거 화면 다시 보시죠. 이 카테고리를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 지금부터 하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정렬을 하고 이게 1작업 정렬이고 구매자 수를 보면은 내림차순이에요. 얘도. 제가 하고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고 카테고리 클릭을 하세요. 데이터 탭을 눌러주면 정렬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요게 기어 키응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이거는 오름차순이라고 설명이 나오죠. 오름차순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내림차순이에요. 한번 눌러볼까요? 오름차순을 눌러볼까요? 요것만 딸깍 클릭하면은 자, 여기 잘 보세요. 보장 도구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복지 용구가 나왔고 환자식이 나왔죠. 처음에는 데이터가 막 섞여 있었던 건데 지금 정렬이 된 거예요. 이 카테고리 순으로 정렬이 된 거라고요. 혹시 이것만 데이터가 바뀌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레코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바뀌는 거죠. 여기 색이 칠해져 있는 거 잘 보시면 되겠네. 색 보세요. 색이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여기를 반드시 여기를 찍어줘야 됩니다. 다른 데 찍어주면 안 돼요. 이번에는 내림차순 해볼까요? D2를 클릭을 해주고 여기를 딱 클릭해주면 순식간에 바뀌었죠. 보세요. 여기 환자식이 먼저 나왔죠. 이게 내림차순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용구 나왔고 보장도구가 나왔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두 개 다 했죠.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얘 정렬하면서 이 두 번째 조건을 내림차순으로 할 때는 이거를 눌러줘야 돼요. 여기를 반드시. 자, 여기 클릭하세요. 딸깍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정렬 창이 뜨는데 조금 전에 이 카테고리를 정렬한 게 답이 아까 했기 때문에 여기 답이 나왔어요. 내림차순이. 카테고리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책에 보면 맞네요. 책에도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구매자 수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준 추가를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 추가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음 기준이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준은 요 딸깍 눌러주면은요. 다음 기준은 구매자 수네요. 구매자 수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오름차순이 아니고 얘도 내림차순으로 해야 돼요. 결과 출력 형태를 보면은 큰 것부터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림차순. 얘도 내림차순, 얘도 내림차순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 눌러보면 자 환자식 중에서도 여기 잘 보세요. 환자식 3개 중에서도 구매자가 큰 순으로 정렬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복지용구도 마찬가지예요. 2개 중에서 구매자가 큰 게 먼저 나왔죠. 보장도구도 마찬가지예요. 구매자 수가 큰 순으로 정렬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렬은 출력 형태를 이렇게 쳐다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출력 형태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고 구매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카테고리도 내림차순, 구매자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야지만이 부분합이 나오는 거지 얘가 정렬하기 전에 막 섞여 있으면 이 데이터가 섞여 있으면 부분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먼저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 부분합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분적인 합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개수, 환자식의 개수가 있고요. 환자식의 평균 두 개를 구해야 돼요. 먼저 개수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셀 포인트를 여기다 놓고 데이터베이스에다 놓고 부분합이 어디 있나 한번 쳐다보면은요. 조금 가려서 안 보이네. 데이터 탭에 부분합이 조금 안 보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보이죠? 부분합. 그죠? 이건 또 뭐야? 그냥 잠깐만 다시요. 어디 갔어? 자, 부분합 여기 보이죠? 데이터 탭 내우면 맨 끝에 부분합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떠요. 그러면 부분합 나온 것이 뭐냐면 카테고리예요. 상품 코드를 고를 게 그럼 이제 부분합을 잘 못하겠는데 부분합이 어디 들어있죠? 데이터 탭을 눌러줘야 돼요. 여기 예, 데이터 데이터 탭 부분합. 상품명이에요. 상품명. 상품명이 왜 상품명인지를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상품명은 사용할 함수가 합이 아니라 개수를 구하니까 여기서 합계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두 번째 줄에 개수가 나와요. 개수. 그죠? 상품명 개수 이렇게 해주고
잠깐만요. 조금만. 음,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세 개를 맞춰줘야 돼요. 부분, 여기는 그룹할 항목은요. 그룹화할 항목이 카테고리네. 상품명이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 그룹화할 항목이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 죄송합니다. 그룹화할 항목이 카테고리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개수 맞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이 상품명이에요. 자,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결과를 보고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세 개 맞죠? 카테고리, 개수, 그 다음에 상품명만 체크를 해요. 확인 눌러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자, 나왔는데요. 좀 넓혀보면 답이 이렇게 책에 보면은 이게 환자식 개수를 구하는데요. 개수가 요게 나와 있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책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먼저 개수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른 것은 카테고리를 골라주고 이제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나타날 자리가 상품명이기 때문에 여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부분합을 다시 누르세요. 맨 위에 오른쪽에 부분합 있죠? 딸깍 클릭해주면 또 뜹니다. 그룹화할 항목은 카테고리가 이번에는 잠깐만요. 맞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가 개수가 아니라 평균입니다.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이 평균이 나타난 게 판매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해제해주고 판매 금액만 이 상품명 체크 해제해줘야 됩니다. 클릭해서 답이 나온 게 하나예요. 하나. 그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판매 금액만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둘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죠. 얘를 반드시 해제해 줘야 돼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해 버리면 이 개수가 없어져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때는 반드시 여기를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된다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해 주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딸깍 나오면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보세요. 왜 판매 금액만 체크를 했냐면 답이 요거 하나만 54,667 요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출력 형태를 딱 보고 그것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구매자 수 체크하면 여기도 나타나고요. 재고량 체크하면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입고일 체크하면 이것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책에서 원하는 건 이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판매 금액만 체크한 거예요. 아까 지금 개수도 분합 구하는 거 차례차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룹 해제 안에 개요지우기라고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윤곽지우기예요. 버전에 따라서 2010에서는 윤곽지우기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개요지우기라고 나오네요. 버전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어쨌든 지우기 그룹 해제 안에 들어있는 지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죠? 그래서 요게 아까 1, 2, 3, 4 보이던 게 없어진 거죠. 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보이는 게 책에 나와 있는
복사하겠습니다. P4부터 H12까지 드래그하고 자,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이상했는데 잠깐만요. 마지막 문제가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